안녕하세요, 샘입니다.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번 시간에 아침 식사는 왕처럼 풍성하게 먹으라고 배웠는데요. 혹시 아침 식사 간단하게 해결하신 건 아니시겠죠? 뭐니 해도 한국인의 주식은 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처럼 드시는 밥, 저 특별히 건강식에서는 현미밥을 해 먹는데요. 그 밥을 맛있게 해 드시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는 현미가 껄끄러워서 잘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 밥은 아주 부드럽고 쫀득쫀득하고 고소하거든요. 그럼 오늘 엄마와 함께 현미밥을 맛있게 만드는 법을 전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와주세요. 옛날 어른들이 밥이 보약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셨죠?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먹는 흰쌀은 도정 과정에 좋은 영양소가 다 깎여 나가서 영양학자들은 흰쌀이나 흰 밀가루를 일컬어서 junk food, empty calorie, 다시 말하면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이라고들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현미로 밥을 해 드실 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면서 밥이 지어지는 동안 여러분에게 현미밥 안에 어떤 보약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밥을 좀 지어볼까요? 먼저 재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밥공기 정도 사이즈 같죠? 자, 요 정도 되는 밥공기 사이즈에다가 현미, 맵쌀 한 공기, 또 현미, 찹쌀 한 공기 1대1 비율로 섞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호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이 콩 종류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동부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수수나 팥이나 기장이나 뭐 보리 등 여러 가지 작곡류를 많이 섞지 마시고요. 한 끼니에 한 가지 작곡류를 사용하시는 것이 소화에도 아주 단순하고 편안하게 소화가 될 수 있고 또 맛있는 밥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료는 현미 찹쌀과 현미 맵쌀을 1대1 비율로 준비를 하시고요. 또 물도 흰쌀도 물이 1대1 비율이지만 이 현미밥을 하실 때는 흰쌀보다 물량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밥을 짓는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밥을 지어보기로 할 텐데요. 밥을 지을 때 그 물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우리 초보 주부들은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미래 예비 신부인 우리 지선이도 종종 엄마 물 이만큼 해요? 이만큼 해요? 얼마큼 해요? 하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적당히 라고 이야기를 자주 해서 우리 딸을 아주 놀려줄 때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아주 적당히 아주 맛있는 밥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밥을 지을 때 물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이 쌀이 햅쌀이냐 아니면 묵은 쌀이냐에 따라서 수분의 양이 결정이 되고 또 압력솥으로 지을 것인가 또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을 것인가에 따라서 물의 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압력솥으로 이제 흰밥을 지을 때는 보통 흰쌀 대 물의 비율이 1대1이지만 현미쌀을 지을 때는 흰쌀보다는 물의 양을 조금 더 충분히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미 찹쌀과 맵쌀을 1대1 비율로 넣으시고 매 끼니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콩 종류를 넣으시면 되겠어요. 좋아하는 작곡을 한 종류, 수수나 기장이나 뭐 이러한 좋아하시는 작곡을 한 종류씩 넣으시고 이 콩 종류를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오늘은 동부였으면 내일은 검정콩을 넣어도 되고 모레는 땅콩을 넣으셔도 되고 기호에 맞춰서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콩 종류를 섞어서 드시면 여러분들이 굳이 고기나 메루치 쪼가리 한 조각 드시지 않아도 이 밥만으로 현미 밥만으로도 완전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곡식 단백질에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하고 또 콩 단백질에는 메치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반드시 밥을 지으실 때 콩과 섞어서 매 끼니마다 혼식을 해서 드실 때 우리가 정말 이 완전 단백질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좋은
필수 영양소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밥을 좀 지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맛있는 밥을 짓는 비결 중에 하나는요, 저희 아빠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설교하고 환자들을 상담하고 할 때 이 현미쌀을 바로 해서 드리면 아주 꺼끌꺼끌해서 소화시키기가 어렵다고 종종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부드럽고 또 소화 흡수를 아주 편안하게 돕기 위해서 밤새 이 쌀을 미리 씻어서 물을 지금 하는 것처럼 맞춰둡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물을 따라내고 버리지 않고 불린 물에다가 그대로 지금 밥하는 것처럼 맞춘 물량을 그대로 얹어서 이제 솥에 놓고 밥을 하는데요. 자, 물량은 이제 현미찹쌀과 맵쌀을 씻은 것과 콩을 섞어서 이제 이 솥 안에 넣고 현미쌀의 현미밥을 지을 때 물량은 보통 흰쌀보다는 지금 이 중국쌀은 물을 많이 먹어요. 묵은 쌀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쓰는 쌀들은 요 손등, 보조개가 들어가는 요 지점까지 물을 맞춰 놓으시면 물의 양이 적당하게 돼서 밥이 아주 고슬고슬하고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밥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물의 양을 맞추신 다음에 자, 압력솥에 뚜껑을 잘 맞추셔서 턱 소리가 나면 이제 가스에 얹으시고요. 가스 불을 켜고 이제 중간 센 불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조리가 되면 이 압력솥의 추가 칙칙칙칙 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요리가 될 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밥이 지어지는 동안 제가 이 현미쌀 안에 있는 어떤 보약들이 들어있는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영양소가 공급되지만 유일하게 비타민 B12가 모자란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채식주의자들은 비타민 B12 영양제를 따로 사서 드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현미밥만 매일 해 드셔도 이 현미밥 안에 있는 영양소가 비타민 B12 부족증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별히 이 현미나 컴프리 뿌리, 근체류에 비타민 B12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현미밥을 드시면 아주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실 수 있겠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죄를 승리하기 위해서 아주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들어오는 이 생각과 또 그 생각에 의해서 품어지는 아주 불편한 감정들, 또 기쁜 감정들,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의해서 우리의 품성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 뇌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 좋은 영양소가 바로 현미밥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에 좋은 연료인 포도당은 주로 이 탄수화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섭취하는 밥은 우리의 올바른 품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종종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인내력이 없고 또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이 현미밥 속에는 특별히 흰쌀 속에 없는 이 티아민과 니아신이 무려 흰쌀보다 3배, 4배 정도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티아민과 니아신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 현미밥만 드셔도 이 그 정서 불안이나 정신적인 불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티아민과 니아신이 많이 들어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상기하시면 아주 유익하실 거예요. 자, 이제 밥이 아직 계속 지어지고 있죠. 이제 조금 지나서 솥태추가 이제 칙칙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김이 좀 새고 있죠. 솥태추가 칙칙거리기 시작하죠. 칙칙거리면 바로 불을 줄이지 마시고요. 한 3, 4분 정도 경과한 다음에 자, 이제 중불로 줄여주세요. 그래서 중불에서 모든 요리는요, 불 조절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아삭아삭한 느낌과
아주 질긴 느낌. 나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칙칙거리기 시작하면 3, 4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줄이지 말고 3, 4분 정도 지나면 불을 중간 불로 줄여서 한 10분 정도를 이제 밥을 지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아주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뜸을 더 들여주세요. 이제 압력솥으로 밥을 하지 않고 전기밥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밥이 다 지어지면 이제 보온 버튼으로 돌아오죠. 그때 다시 취사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셔서 뜸을 들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맛있는 현미밥을 지으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약불로 줄이기 전에 이제 이 현미 속에 있는 영양소, 어떤 영양소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이 현미쌀은 정제되지 않은 그러한 배아층 성분에 특별히 비타민과 무기질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아주 중요한 치료제가 되는 크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제되지 않은 현미 속에 현미를 드실 때 당뇨 환자에게 좋은 치료제가 되겠죠. 자, 이제 아까 이 밥솥에 추가 칙칙거리면서 3, 4분이 경과된 뒤에 제가 중불로 줄였죠. 자, 중불로 줄인 다음에 10분 정도가 경과했어요. 이제 밥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나죠. 네. 예, 우리 딸의 코가 이제 실륵실륵 하면서 밥 냄새를 맡기 시작했는데 이제 10분 정도 경과하면 다 불을 이제 아주 약한 불로 꺼질 듯 말 듯한 아주 약한 불로 놓고 이제 10분 정도 뜸을 더 들여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10분 정도 뜸이 더 드는 동안 이제 현미 속에 어떤 영양소들이 또 치료제가 들어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이 정제되지 않은 현미의 껍질층에는요, 일명 이 겨층, 이것을 섬유질층이라고 합니다. 이 섬유질은 뭐 아주 인체에 중요한 영양소는 아니지만 이 생리적으로 인체 생리대사에 있어서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것이 이 섬유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흡수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는 시간은 보통 5시간 정도 걸리고 또 이 음식물이 들어가서 대장으로 들어가서 배설되기까지의 시간은 보통 한 25시간 정도 걸려요. 또 이 섬유질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 장을 청소해줘요. 그래서 장복에 쌓인 아주 찌꺼기들과 쓰레기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청소해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변비 때문에 애를 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현미밥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비 치료제가 됩니다. 또 감석증이나 고콜레스테롤증, 동맥경화증, 고혈압, 심장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성분이 이 현미의 껍질층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껍질층을 제거해내고 남은 층이 배유층이죠. 중간층. 사람들이 흰쌀을 먹을 때는 이 중간층만 먹어요. 이 중간층은 당질과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피와 살, 또 머리카락, 손톱, 발톱, 눈물, 콧물을 만드는 일이 바로 중간층인 단백질층에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현미밥 하나에도 이 껍질층과 중간층인 배유층, 또 맨 안에 눈 성분, 배화층까지 해서 이 모든 영양소들이 바로 우리 몸에 완전한 단백질을 섭취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 성분에는요,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과 무기질이 부족해서 현대 성인병들을 많이 앓고 있어요. 또 우울증, 정신분열증, 또 불면증, 또 변비나 피부염, 구강염, 구순염, 신경통 등 여러 가지 이러한 증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이 바로 현미의 눈 성분의 맨 안에 층인 배아층에 들어있어요. 이와 같이 이 현미 속에 있는 껍질층과 중간층인 배유층, 또 맨 안에 들어있는 배아층, 눈 성분까지 현미 속에 얼마나 많은 보약 성분이 들어있는지 아시겠죠? 또 이 현미에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는 식물성 약성분인 피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그 산화 방지제가 함유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 요새 농약을 치고 이 쌀에 그렇게 해서 아주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정제되지 않은 곡류를 먹으면 농약 성분을 그냥 먹어서 우리 몸에 해롭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현미쌀에는 피친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농약을 중독시키고 해독시키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정제되지 않은 곡류를 드심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밥이 다 되어가는 냄새가 좀 나죠? 네. 자, 이제 칙칙거리고 아주 약한 불에서 칙칙거리고 10분 정도 시간이 다 경과됐어요. 이제 맛있는 아주 고소한 밥 냄새가 나는데요. 자, 이제 불이 완전히 줄어들어서 10분 정도 경과하고 나면 이제 불을 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불을 끈 상태에서 10분 정도 경과한 뒤에 뜸이 완전히 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칙 소리가 안 날 때까지 뜸을 들이시고 이 압력솥 뚜껑을 여시면 이제 밥이 맛있는 현미밥이 다 완성된 것입니다. 자, 이제 밥이 다 완성되었네요. 자, 이제 우리 맛있는 밥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제 추가 소리가 안 나죠? 자, 뚜껑을 열고. 와, 이야, 밥이 정말 맛있게 정말 됐어요. 맛있게 보이죠? 한번 보세요. 맛있게 보이죠? 군침이 막 도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밥을 지어주시고 자, 이 현미밥으로요 여러 가지 요리를 응용할 수가 있죠. 어떤 요리가 있을까요? 잠깐만, 빨리 컨닝해야 되는데. 현미밥. 우리 샘이 좋아하는 김밥. 김밥. 또 뭐가 있을까요? 라이스전. 예, 라이스전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글쎄요. 그건 다음에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현미밥에다가 감자를 갈아 놓고 또 좋아하는 야채가 있으면 각종 야채를 잘게 다져가지고 이제 전을 하면 돼요. 우리 다음번에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또 뭐를 응용할 수 있죠? 현미밥으로 죽도 끓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대로 죽을 그냥 이렇게 찹쌀이나 이런 따로 끓이지 않아도 밥을 그 물을 넣고 끓이면 믹서기에 갈아서 끓이면 바로 죽이 돼요. 굉장히 간단하네요. 예. 자, 이제 현미밥을 맛있게 짓는 방법을 전수받으셨나요? 잠시 저와 함께 복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밤에 미리 밥물을 맞춰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얹히면 됩니다. 두 번째는 추가 칙칙칙칙 하면 중간 불에서 10분, 약한 불에서 10분, 불을 끄고 10분 뜸을 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콩을 넣고 밥을 하면 아주 맛있는 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간단해 보이는 현미밥에도 섬유질, 비타민, 또 무기질, 약 성분, 산화 방지제 등 아주 많은 보약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맛있는 현미밥으로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Un, deux,